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음양오행론, 즉 명리학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 또는 우리 한민족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론은 음양론 플러스 오행론이죠. 먼저 그래서 음양론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을 한번 해석을 하면은, 우선 우리 한국인은 양성분이 좀 더 강한 그런 민족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환하고 밝고 또 그러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이러한 성분을 양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성격이 환하고 밝고 그리고 겉으로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또 이 양성분이 있으면 속에 이렇게 숨기는 그런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엉큼하게 뭐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어서 자기의 본심인, 즉 혼내, 이거는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숨기는 그런 성격이 못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 칼융의 어떤 성격 기준 분류인 외향성, 내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좀 외향적인 성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그런 어떤 성향, 이걸 외향성이라고 칼융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외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규정이나 어떤 외부의 규율이라든지 또 어떤 외부의 어떤 판단, 이런 데 이제 많이 좀 비중을 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 뭐 달리 말하면은 외부의 어떤 규율, 규준, 이런 걸 잘 지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하면은 외부인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외부인들의 어떤 평가, 여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좀 외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이 양성분이 좀 강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양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하지만 이걸 굳이 비율로 뭐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양 성분이 한 60%, 음 성분이 한 40%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어떤 구성 비율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에 편향되거나 쏠려서 어떤 균형 감각이나 어떤 밸런스를 찾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이런 민족이 아니고, 나름 어떤 균형 감각이나 뭐 밸런스,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은 냄비 같아서 쉽게 끓어오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양성분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떤 궁극적인 어떤 밸런스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이 음양의 구성 비율은 그 정도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성분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인들은 우선 토 성분이 두드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의 이 배열로 볼 때 중간에 딱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토의 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적이고 중재자적이고 중개적인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이 토 성분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또 한국인들은 이런 어떤 중간적인 중재적인 이런 위치,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한국은 대륙 세력인 이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어떤 이 공산주의 세력, 이 자본주의 세력, 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념 대립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도 맞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이 중개자적인 이런 위치를 이걸 또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대륙과 이 해양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간자적인 그런 촉매적인 그런 역할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자기들 어느 편을
그 잘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곤란하게 되는 이런 그 어떤 형편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은 오히려 이제 어떤 중개적인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더 이렇게 확고하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그런 어떤 입지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러고 그런 어떤 중개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의 문화, 특히 이 유교 유학 같은 것을 일본에 또 우리가 중개하고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또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토성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무토 성분이 더 강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좀 해보는데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 이렇게 나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위, 굵은 돌, 그래서 산악 이런 것을 이렇게 무토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원의 흙 또는 화분의 흙과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토 성분, 이걸 기토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무토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이 국토의 70%가 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들은 아주 이 바위들이 또 그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지질학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또 이 무토 성분이 강하다, 즉 이 토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이래서 우리는 아주 중개자적이고 중간자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어떤 토 성분이면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위치한 것을 볼 때도 우리는 토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또 두드러진 그런 성분은 이 화성분이라고 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환하고 밝게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거죠. 이 화성분이 두드러지게 되면은 아주 표현을 잘하고 또 그러고 밖으로 잘 드러나고 예능, 예술 이런 것에 뛰어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화성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요즘 BTS로 대변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의 음악 또 그리고 요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또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아주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이 화성분이 또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중에서도 이 병화 성분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화도 이 양화와 음화로 나뉘는데 이 양화가 병화고 음화는 정화거든요. 이 양화인 병화는 아주 태양이나 영광로처럼 아주 밝고 환하게 타오르는 그런 어떤 성분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불을 이 정화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더 환하고 밝게 타오르는, 그래서 쉽게 또 눈에 띄기도 하는 또 화끈한, 따라서 화통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병화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병화 성분에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 도화살과 또 이 십신으로 볼 때는 식상성이 강한 이런 어떤 측면도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문화 강국, 즉 소프트 파워가 매우 강한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화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 이렇게 타오르고 이게 잘 이렇게 순환이 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이 체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즉 울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이제 울화병이 되는 거죠. 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가 이게 확 막혀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벼우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화작용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무거운 그런 증상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갑자기 확 하고 터지면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문제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 수성화강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밑에 있는 어떤 수성분, 즉 물 성분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위에 이렇게 막 뻗어오른 이 불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이런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성화강을 위해서는 걷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산이든지 또는 아니면은 평지라든지 이것을 많이 걷게 되면은 아주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화성분이 강한 우리 한국인들은 이 점도 좀 유념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오행 구성 성분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될 것은 목 성분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위로 뻗어오르는,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진 것이 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은 아주 성장성, 진취성 이런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목은 아주 또 참고 또 어진 이런 성격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또 태풍이 불든 모든 것을 참고 꿋꿋하게 어떤 자기 생명을 이렇게 지속하는 점에서 아주 참는 그런 어떤 성격, 또 그리고 아주 어진 성격 이런 것을 또 대변하는 것이 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 성장성, 진취성, 또 그리고 어떤 참고 또 인자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목 성분도 강하다고 보는데요. 목 중에서도 이 을목 성분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목도 이 양목과 음목으로 나누는데 양목은 간목이고 을목은 이 음목입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드리 이런 나무로 아주 위로 쭉 뻗어오른 이런 나무가 이 간목이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성장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어떤 큰 나무에 이렇게 막 이 감고 올라가는 이런 나무를 이 을목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을목의 성분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생존력, 불굴의 투지 이런 것을 가진 점에서 또 탁월합니다. 이게 막 쭉 뻗어오르는 그런 어떤 간목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굴의 투지 생존력 이런 것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뭐 역사를 보면은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외국의 외부 세력의 침입과 그로 인한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을목이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의 글자 형상에서 보다시피 새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을목은 강한 어떤 자유지향성 이런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어떤 자유지향적인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남의 억압이라든지 남이 내리누른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야만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점에서도 우리 한국인은 을목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음양 오행론의 그런 어떤 측면을 정리를 한다면은 양 성분이 좀 더 강하면서도 목화 토 성분이 강한 그런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목화 토 금수 중에서도 목화가 강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오행 중에서 목화는 양성분에 속하고 금수는 또 음성분에 속해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좀 더 양성분이 강하다 뭐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뭐 금수 성분은 없나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금수 성분도 또 어느 정도 갖추었을 걸로 봐요. 금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 또는 공학 쪽의 그런 어떤 성향, 금속성 뭐 이런 것이 이제
금성분이고, 수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이 타산적이고 또 현실적인 어떤 이런 성향이 또 이 수성분인데, 이런 점에서 뭐 이 우리가 금수성분은 좀 적다고 하겠지만 영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성 성분을 살핀다면은 한국인들은 목화토금수가 어느 정도 골고루 배치된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성 비율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약이 됩니다.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전에는 좀 이 신체가 좀 약한 편이었죠. 왜냐하면 잘 먹지도 못하고 의료적인 그런 어떤 상황도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도 이 영양 상태도 아주 좋고 또 의료도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가 요즘 상당히 장수국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신약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강은 좋고 신약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강도 잘못 구성되어 있으면은 달리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이 신강 성분인데요. 이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좀 강하고 또 일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는 것이 이게 신강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못 구성이 되면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고집통이고 말이죠. 또 이기적이고 이런 성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신강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우리한테 발휘해서 우리하고 일본이 척진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본인들은 그런 이과적이고 무슨 이 경제적인 이해타산적인 그런 데 발랐다고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이 소프트 파워, 즉 어떤 문화적이면서 또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런 것에 좀 더 강했던 것이 어떤 이 목화가 좀 더 강했던 그런 어떤 성향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데 이제 이 목화토 성분이 강한 그런 어떤 달리 말하면 소프트 파워에 능한 그런 어떤 성분, 즉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갖다가 잘 버무려서 어떤 하나의 창의적인 생산물을 만드는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성향을 지니는 것이 이게 신약의 특징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징은 요즘 어떤 이 디지털 시대를 만나서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프트 파워의 시대, 즉 어떤 문화적인 창의적인 그런 어떤 생산물들을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는 OTT라든지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에 확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디지털 시대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소프트 파워가 아주 강하고 즉 문화적인 그런 어떤 힘이 강하고 또 이것을 잘 유통시킬 수 있는,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는 아주 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제 한국인의 시대는 바야흐로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이런 어떤 전문가적인 말하자면 융합을 잘하고 이 지식 정보를 아주 잘 버무리는, 말하면 비빔밥, 우리 이 비빔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빔밥이 맛도 좋고 요즘 아주 영양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비빔밥과 같은 우리 음식의 특징을 발휘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면은 한국의 시대가 아주 크게 잘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강국입니다만은 반도체도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그런 어떤 지식을 집중해갖고 이게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이 도구, 그런 매체가 반도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하여튼 그야말로 어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재능, 그런 어떤 또 적성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시대를 잘 만들어갈
그런 거 어떤 조건이 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은 저쪽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또 북한은 거기 기대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통일되어서 빨리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이 정말 능력, 우리 민족의 그런 재능을 아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그런 인적인 그런 역량, 또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은 뭐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 5, 6위의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인구도 약 8천만이 됩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 나라의 그런 어떤 성쇠를 가름하는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G7에 이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도 사실은 인구가 7천만 또는 그 이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어서 8천만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5, 6위의 선진국이 되는 그런 쾌거를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은 제 책 이것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명을 알고 살고 넘어서기. 이 책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